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잠깐 언급했었어요. 네. 캐시아웃과 재용자의 차이. 네. 그래서 오늘 캐시아웃이 뭐냐? 요즘 주택 투자용 주택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리모델링 집 네. 이제 재용자를 통해서 또 이자를 또 낮추신 분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데서 계속 사시자 해가지고 고치고 사시자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이 또 많으시고 네. 예, 또 다른 쪽으로 또 자금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캐시아웃 또 이 캐시아웃은 많이 아마 생소하실 텐데 또 리파이낸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재용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뭔지 간단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캐시아웃과 리파이낸스의 차이점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네. 뭐 굉장히 간단해요. 캐시아웃은 말 그대로 내 그 집을 재용자를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이제 캐시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용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재용자를 하시는데 남아있는 원금을 그러니까는 상환 기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자를 낮춰서 낮은 페이먼을 바꾸거나 하는 게 이제 레일 앤 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캐시아웃과 아니면 레일 앤 텀 이렇게 두 가지의 재용자 타입이 있는 거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캐시아웃이라는 거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에 해당이 되시죠. 그렇죠. 뭐 되시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자가든 네. 투자용이든 세컨홈이든 이제 다 캐시아웃 혹은 재용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주택 담보. 그렇죠. 예, 주택 담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캐시를 돈을 더 융자를 하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계신 그 융자를 재조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시던지 상환 기간을 줄이시던지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용자가 많았잖아요. 네. 재용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자가 조금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캐시아웃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재용자 비율이 예전에는 100% 레일 앤 텀을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은 6대4. 6대 4. 그러니까 60%의 재용자 하시는 분들이 현금 보유를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현재 자가나 혹은 투자 매물로 가지고 있는 집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년에 좀 좋은 물건을 한번 잡아보자 네. 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의뢰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집을 계속 이제 집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임대주택을 생각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예, 네. 집을 페이오프 하신 집이 있으신데 혹은 캐시로 사신 집이 있으신데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계속 대출이 가능한가? 그쵸. 이런 질문. 요거에 이제 캐시아웃 방금 설명하신 캐시아웃에 해당이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상품의 차이점, 정확히 캐시아웃, 재용자의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방금 언급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캐시아웃이 적합하고 또 어떤 상황은 또 리파이낸스가 적합한지 간단히. 캐시아웃이 적합한 분들은 네. 아무래도 캐시아웃을 해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뎁 컨솔리데이션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빚이 뭐 한 3만 불 있는데 네. 뭐 이자를 내는 거를 생각해 보니 한 4, 500불 내더라. 네. 이제 재용자를 통해서 그 3, 4만 불을 갚아버리면 네. 텀은 늘어나고 이자는 낮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이머니 네. 지금 내고 있는 이자보다는 훨씬 낮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뎁 컨솔리데이션을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요새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년에 좀 마켓이 좋아질 거를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투자 매물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페이오프가 된 집이나 네. 아니면 에코리,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오른 만큼의 차액을 이제 좀 보유를 하셔서 네. 내년에 좀 좋은 주택 매물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학자금 융자 이런 거 또 갚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제일 또 마지막으로 또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레노베이션. 네. 그러니까 집 수리를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네. 집 살면서 이제 그 집값이 좀 올랐으니 오른 만큼에 대한 현금을 좀 보유해서 집을 좀 고치거나 네. 아니면 레노베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지금 이게 캐시아웃 상황에 적합한 상황이시고 그렇다면은 좀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던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파이낸스 받으셨던 이자율이 높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인컴이 좀 느셔가지고 30년 상황을 15년으로 또 줄이신다든지 이런 상황에 또 적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뭐 레일앤텀을 재융자를 레일앤텀이라고 하거든요. 네. 레일앤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몰개지를 10년 동안 페이를 하신 거예요. 30년 융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집값도 올랐고 뭐 원금도 상환을 조금 하셨고 했는데 이제 상환 기간을 좀 바꾸시고 싶으신 거죠. 네. 30년을 다 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어차피 10년을 갚아 오셨고 20년이 남았고 해서 네. 5년에서 10년 정도 줄이자라고 해서 하는 게 이제 레일앤텀인데 네. 10년 정도 갚으신 분들은 이제 재융자를 하시잖아요. 네. 15년짜리를 하시면 페이먼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5년 줄이는 그 5년 동안의 기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 이자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재융자를 적극 권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애매하게 이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3.5, 네. 3.6 그런 분들은 이제 재융자를 하실 엄두가 안 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은 30년으로 할 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텀을 줄이는 거예요. 25년, 20년, 15년, 10년짜리 이제 몰개지가 있으니까 네. 그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서 내가 텀을 줄여서 재융자를 하는 그런 방법 또한 재융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주택을 뭐 그 주택 렌틀 하우스를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캐시아웃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렇죠. 다른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자율이 높거나 아니면은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갖고 계시는 거를 재정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캐시아웃을 통해서 이자가 높은 이율이 높게 적용된 다른 부채를 페이오프를 하시던지 정리를 하시는 방법도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내년을 상황을 대비를 하셔가지고 캐시를 보유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간략하게 조건을 한번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저희 컨벤셔널이나 아니면 주정부론 가이드라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출 신청 자격은 620점부터 이제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컨벤셔널 융자 같은 경우는 최대 그 캐시아웃 금액이 80%까지 이제 융자가 가능하고 FHA는 85%, 또 VA, 네. 또 군인 또 복무를 하셨거나 현재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VA 론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최대 90%까지 캐시아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캐시아웃의 80%, 85%, 90%라는 거는 퍼센티지는 집을 감정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집 밸류의 80%, 85%, 90%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캐시아웃은 집 밸류를 통해서 담보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컴 소득 증명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ull documentation이라고 네. 하고요. 모든 인컴과 신용을 다 적용해서 네. 이제 정식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받으셔야 되는 융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일 앤 텀 같은 경우는 네. 재융자만 하실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집을 막 사신 분들 네. 3.5%나 3%나 다운을 하시고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자를 높게 가지셨던 분들이 다시 재융자를 하시면 이제 그거는 펄체스와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컨벤셔널 융자 같은 경우는 97%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네. FHA 융자 같은 경우는 96.5% 그리고 VA 론 같은 경우는 100%까지 재융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캐시아웃이 없는 조건 하에 네. 가능하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팁을 드리고자 내년에 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만큼 기존의 주택을 페이오프를 하셨던지 아니면 캐시로 구입하셨던 분들 혹은 다른 부채에 이제 높은 이자율로 적용을 받고 계신 분한테 팁을 드리고자 이 캐시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재융자라는 상품을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시아웃이 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내가 집을 하나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그러니까 캐시아웃을 통해서 현금을 보유를 해 놓으셔야 네. 내년에 뭐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좋은 매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캐시아웃을 받았는데 내년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내 집값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 현금은 나에게 온전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현금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매물을 통해 또 어느 정도의 좀 돈 버실 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어떠한 자금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보유를 하셔서
내년에 투자용 매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아요. 네, 시장의 변화가 많았던 만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재구입도 가능하시고 부동산 투자 쪽으로도 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또 부채도 재정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